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 며칠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도 뭐 주가 조작이다, 반대 매매다, 많이 뒤숭숭했죠. LB도 약 10일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 당시 이때 남사장 라인 돌파하지 못한 이후에 주가가 영 맥을 못 추면서 비실비실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5월 NDA 제출권이 이번에도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뭐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이제 지연됐을 때 그때를 좀 보시면 잘 나오던 뉴스도 갑자기 좀 뜸해지고 또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가가 질질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적이 있기에 이런 불안감을 주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궁금해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5월 ND 가능하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양 남성함은 대체 언제 하느냐인데, 먼저 5월 NDA 건에 대해서는 엘레바 최고 상업 책임자 프레리 한용의 사장의 다음 달 NDA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질문에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라고 답을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정세호 엘레바 대표, 그러니까 오늘 좀 특이점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회사 측, LB 측에서 이제 인터뷰를, 그러니까 뉴스자를 좀 그렇게 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진회장 내지는 회사 관계자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엘레바 쪽 인원이 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최고 상업 책임자 플러스 정세호 엘레바 대표까지 5월 중에 FDA의 NDA 제출 재확인 플러스 빠르면 내년 1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5월 중에 허가가 날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신청이, NDA 신청이 문제가 아닌 허가에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좀 더 살펴보셔도 여기 제목 자체가 그래요. 통상의약품 출시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의사 대상 의약품 교육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등재 준비 등까지 리보의 상업화 절차를 이미 개시했다. 그래서 NDA가 포커스가 아닌 NDA 이후까지 준비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양 남성함에 대해서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 착수를 했고요. 최종 용량 결정해서 FDA와 공식 미팅까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내용은 HLB 바이오 포럼 2023에서 나온 소식인데, 올해 처음으로 HLB 바이오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HLB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유기적인 협업, 그리고 HLB 중심으로 계열사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HBS 이렇게 소개 등을 목표로 개최가 되었고요. 실제로 행사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된 거고, 그리고 내일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HLB 그리고 계열사 임직원 150명이 참석을 했고요. 엘레바, 이민노미, 베리스모, 엘생, LG, 엘테라, HLB 바이오스텝, 엘사, 엘셀 등 진짜 많네요. HBS 협력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LB는 뭐 다 아시다시피 회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비적 이벤트를 앞두고 아무래도 좀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출정식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성격을 갖기 위해서 모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5월 NDA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정세호 엘레바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일단 5월 중에 리보 캄렐리 간암 1차 치료제 FDA NDA 제출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거고, 그리고 보통 NDA 신청 이후에 두 달의 리뷰를 통해서 요거 이제 두 달 동안 리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줘요. 6개월이 나오면은 요건 우선 심사라는 거고, 그리고 10개월이 나오면 일반 심사인데,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리보는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약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허가가 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6개월이 걸리면 이제 5월에 제출한다라는 가정하에 6월, 7월 리뷰를 통하고, 그 다음 6개월 하면 내년 1월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일반 심사를 거쳐도 내년 5월 중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우선 심사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일단 가능성만 보면 5대 5라고 하는데 잠시만 요 내용 좀 살펴보시면 그 왜 우리가 NDA 제출한 다음에 2달 동안 리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리뷰 중에 FDA가 처방약 허가 신청자 수수료법 기간을 아까 6개월을 준다면 우선 심사에 합격한 거고요. 그리고 그냥 10개월을 준다면 이제 일반 심사로 진행한다는 건데 보통 여태까지 나왔던 간암 치료제들은 다 우선 심사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간암 치료제가 없던 상황이어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된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간암 1차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 가능성 물론 약효가 져서 좋다만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만 안 돼도 예전 상황이랑 예전 기존 간암 치료제들은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또 우선 심사 안 되면은 거 봐라 이게 뭐 되는 약이네 안 되는 약이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시는 거 미리 좀 학습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다음에 유럽 일본 이야기도 했는데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근 나온 뉴스만 보시면 NDA가 포커스가 아니라 NDA 이후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NDA 이후에 이제 유럽 시장도 나갈 건데 이제 유럽에는 E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데이터 없이 포맷 변경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NDAD 유럽, 일본, 한국에서도 허가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FDA 승인한 이후에 이제 유럽, 일본은 반드시 진출을 할 거고 FDA에 제출했던 자료를 이제 유럽의 요구에 맞게 바꾸는 과정은 필요를 합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유럽 진출에 나갈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교 임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일본에서는 에로 내지는 파트너사일 것 같네요. 그리고 서양 남성은 조만간 FDA와 미팅을 통해서 NDA 신청 스케줄이 결정이 될 것인데 서두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일단 서양 남성 같은 경우는 혁신 의약품으로 신청했지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혁신 의약품 지정에는 실패를 했죠. 근데 현재 이렇게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에 착수했고 최적 용량을 결정해서 이미 FDA에 공식 미팅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런 날짜를 공개할 시점은 아니지만 FDA와 공식 미팅 일정이 정해졌고 미팅 이후 조율된 내용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위암 그리고 서양남성암으로 어떤 적응증에 대해서 먼저 NDA를 진행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구태여 혁신 의약품으로는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절실한 게 조건부 허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것도 글쎄 뭐 지금 주가로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글쎄 뭐 한번 의미만 우리가 주가를 한번 그냥 의미 없이 생각만 좀 해본다면 일단 NDA가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심사. 2달 있다 우선 심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선양 남성암이든지 위암이든지 다시 NDA 신청하는 것도 큰 이벤트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플러스 뭐 다른 곳도 있죠. 요거 말고 다른 또 우리 파이프라인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안정성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플러스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예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뭐 이렇게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 구태여 가격을 낮게 잡아서 좀 저가 이미지로는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만 보면은 예측하건데 그래서 항암 전문의들로부터 20개 질환을 적응증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받았을 만큼 현재 리보는 잠재력도 크고 모든 암종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의 여지는 크다. 그래서 시장성을 감안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성이 큰 거 우선으로 임상 개발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우리 예상은
이미 항소에서 임상을 많이 해줬으니까 여기서 좋은 것만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엘비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큰 이점이 있는데 예상 치료는 사실 우리는 위암 1차 내지는 폐암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 나온 소식을 보면 일단 위암, 대장암 등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글쎄요. 어쨌든 좀 적응증, 시장성이 큰 곳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간만에 궁금했던 소식들이 오늘 나와줘서 뭐 물론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서도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소식들 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하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차분히 성과 나오길 기대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